자, 안녕하십니까. 예, 우리 이제 25년도죠. 예, 36회의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이제 이 수업할 건데요. 자, 일단 부동산 원론에서 잠시 한 5분 정도 OT를 먼저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본 수업도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중요한 거는 과거에 나왔던 이제 기출 문제를 좀 보셔야 돼요. 특히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부동산 원론은 27회 때부터 이제 우리 시험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총 이제 9년 동안 이제 시험을 쳤는 건데요. 총론은 보니까 매년 여기에 보통 이제 5개 정도 한 4개에서 5개 나오는데, 자, 일단 제가 좀 더 설명하겠지만 원론 가면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문제에 대한 패턴이 좀 바뀌었습니다. 바뀌다 보니까 어디부터 꼭 보시는가 하면요. 33회부터 33, 34, 35회는 꼭 기출문제를 풀어보셔야 됩니다. 나중에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이 원론 과목은 과거에 나왔던 기출문제가 거의 계속 반복의 시험 나오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하여튼 기출문제를 좀 철저하게 공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제가 이제 이 수업할 때 이 기출문제만 가지고 따로 이제 수업을 한번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제 그 중에 특히 우리 총론은 보니까 크게 3개 장이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거는 어떤 게 중요합니까? 그렇죠. 그죠? 부동산 개념과 분류, 그 다음에 부동산 특성. 사실 이 3개가 중요합니다. 개념, 분류, 특성이 중요하고 속성 우리 과거에 딱 2번 정도 시험 나왔습니다. 예, 그래 보시고 실제 이제 중요한 거는 이 강론 파트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거 좀 깨졌는데 보통 이제 강론 파트의 실제 시험은요, 이게 한 30개, 29개에서 보통 30개 보통 시험 나온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아마 이제 기본서를 갖고 있는 분은 앞에 여기 있는, 보시면 알겠지만은, 예, 전체 나 있던 패턴이 있을 겁니다. 자, 그 중에 특히 출제 빈도가 좀 높은 걸 보시면 알겠지만, 예, 여기 있는 뭐 있습니까? 경제 파트가 원래는 과거에는 거의 시험이 잘 안 나왔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감정평가사 시험 보니까 우리 경제론이 따로 있었다죠. 그것 때문에 거의 경제 파트는 거의 시험 안 나오던 걸 최근에 보니까 이 경제 파트가 문제가 상당히 많이 이 분포되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와 반해서 우리 부동산 시장론은 보니까 문제수가 좀 줄었다, 그죠? 34, 35에 보니까. 그 다음에 정책론도 보니까 보통 거의 한 4개에서 한 5개 나누는 게 일반적인데, 34, 35에 한 3개 나왔다, 그죠? 그리고 이제 투자가 보통 한 5개 정도 나온다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금융이 보통 이제 4개에서 한 5개 정도요. 그리고 부동산 개발, 이용론은 거의 시험 안 나옵니다. 보통 개발론은 보통 이게 한 이 3개 정도 나온다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관리업이란지 이런 건 보통 이제 가끔가다 이제 툭툭 시험 나오는데 거의 1개 정도 나온다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이 2개 나왔단 말은 뭔지 압니까? 비율 임대차에 대해서 계산 문제 보통 시험 나온다는 거예요. 오래 보시고 참고로 보니까 우리 시험의 출제 빈도 좀 높은 게 여기 권리 분석 갖고 이 중개사, 그러니까 중개, 이 권리 분석 중개가 시험에 꽤 많이 나오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건 대부분 보니까 이제 우리 아마 공인중개사 본다면 중개사법에 있는 내용이 보통 시험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권리 분석은 거의 다 이건 우리 민법에 있는 내용이 꽤 나온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케팅은 거의 매년 1개 정도 나온다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감정평가에서는 이 분포도 좀 크긴 큰데, 편차가 크긴 큰데, 보통 한 7개 정도 시험 나온다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근데 특이하게 보니까 우리 아마 35회 때 보니까 11개 시험 정도 시험 나왔거든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결국은 감정평가 3방식이죠. 감정평가 3방식이 시험에 가장 빈도수 높다는 걸 좀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격 공시는 시험에 거의 잘 안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공부한다면은 앞에 있는 가치, 즉 2장 있는 가격 이론과 그 다음에 3장 있는 감정평가 3방식을 보시는데 좀 특이한 거는요, 이런 겁니다. 이제 이미 이제 감정평가 우리 2차 가면 이론 같은 이론, 감정평가 이론 보니까 거기 문제 꽤 나오지만 주로 이제 이 감정평가 주로 뭘 보는가 하면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이 있어요. 법 조문이 보통 이게 한 2개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감정평가 실무 기준이죠. 실무 기준이 매년 2개 정도 시험 나온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우리 지금 하고 있는 이 내용은 2차 인연 감정평가 이론을 같이 공부하면 훨씬 아마 조금 더 효과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공부하는 방식인데 사실은요, 이 원론 과목은 가장 중요한 게 용어 정리만 잘 하시면요, 결국은 거의 한 50% 정도 공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런 거요. 지금 하고 있는 이제 우리 이 원론 과목은요, 사실은 맨 처음에 이게 미국에서 맨 먼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미국과 영국에서 맨 먼저 나온 건데 여기 있는 영국계 이론은 거의 다 아시아 쪽에 본다면 우리 옛날에 영연방에 기속된 나라가 있죠. 저기 뭐 필리핀 같은데, 그다음에 저기 뭐 대만 같은데, 또 저기 있는 홍콩 같은 데는 대부분 다 영국계 이론을 보통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라든지 그다음에 한국은 미국계 있는 이론을 쓰고 있거든요. 결국 이 말 뜻은 뭐냐 이런 겁니다. 원칙은 부동산학은 원서인데 이 원서를 갖다 뭐 있습니까? 우리말로 번역되어진 게 곧 뭐냐? 이게 부동산학이라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말 뜻이 뭔가 하면 항상 부동산학을 공부할 때 앞에 있는 이 제목 속에 모든 답이 다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자, 그래서 어떻게 공부하시는가 하면요. 맨 먼저 어떤 처음 보는 용어 나오면 절대 당하지 말고 먼저 뭐부터 합니까? 이걸 우리말로 먼저 번역하세요. 하시는데, 자, 번역해 볼까요? 준 부동산 뭐 잘 알고 있겠지만 이 말 아닙니까? 부동산도 아닌 게 부동산 인체한다 이 말이죠. 그럼 원래는 원칙은 얘는 뭐 있습니까? 동산 아닙니까? 동산인데 부동산 인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죠, 그죠? 얘는 반드시 등기는 등록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항상 그런 다음에 이제 이런 개념 파악하면 그다음 뭐 해야 됩니까? 그렇죠, 그죠? 책에 가서 이제 보시는데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뭐냐 보셔야 됩니다. 키워드 뭡니까? 동산이지만 등기 등록하는 거죠. 그럼 결국은 이 속에 반드시 뭐 있습니까? 핵심적인 키워드는 등기 등록이란 말과 그 다음에 동산 등이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자, 다시 해볼게요. 처음 보는 용어 나오면 절대 밑에 있는 책에 있는 내용을 먼저 보지 말고 먼저 뭐부터 합니까? 그렇죠, 그죠? 우리 말로 먼저 번역해서 핵심적인 내용이 뭔가 파악하면은 그 다음에 책에 있는 책이나 문제 등을 봤을 때 이와 같은 키워드를 갖다가 있냐 없냐 이것만 찾아가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일단 이렇게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이죠. 준 부동산은 등기 등록의 공시방법을 갖춤으로써 부동산이 준하에 취급되는 특정의 동산 등을 말한다 이렇게 설명되어 있지만 결국 이 두 개 핵심 아닙니까? 그죠? 이런 형태로 공부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 걸 좀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말입니다. 항상 부동산학은요. 사회과학이 되어지다 보니까요. 철저하게 비교할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즉, 이 말이죠. 여러분 이거 한번 물어볼까요? 여기 한자는 뭐죠? 나무목자죠. 그 다음에 이게 뭡니까? 눈목자입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 이걸 보통 둘 다 합쳐서 뭐랍니까? 저긴 서로상자죠. 자, 나중에 뭘 보시는가 하면요. 우리 나무에 보면 나무 가지가 항상 한쪽만 이렇게 집중되어 있습니까?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실제 보세요. 이 나무 가지 보시면 이렇게 반대편에 항상 이렇게 가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봄철 되면 이 나무에 어떤 눈이 이제 달립니다. 달렸을 때 이렇게 서로 반대편 이렇게 항상 달리게 되어 있거든요. 실제 보면. 그래서 이 상자는 결국 이 아까 했지만 서로 상자지만 반대가 뭐 있어요? 분리 상자를 쓸 수도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 그러니까 우리 지금 공부하는 수험생 입장은 반드시 뭐 있습니까? 항상 비교할 대상이 누구인가를 꼭 보셔야 돼요. 그래야만 문제 풀 때 좀 쉬워지거든요.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여기 있는 요 두 개 내용은 한계인 겁니다. 복합 부동산이란 말과 복합 개념 부동산 이걸 항상 반대로 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이건 나중에 설명하겠는데 어쨌든 부동산학은 반드시 뭐 있습니까? 항상 비교할 대상이 누구냐 보시면 그 개념이 명확하게 구분됩니다. 그런 걸 좀 생각해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책이나 문제를 볼 때 항상 이 원론 과목은요, 다른 거 보지 말고 키워드 위주로 공부하셔야 됩니다. 즉, 이렇게 하셔야 되죠. 누구는 누구이다 보시고요. 절대 중간에 부연 설명된 건 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자, 일단 고려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밑에 있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원래 부동산학은 학문적 성격은요, 이와 같이 종합과학이고, 응용과학이고, 사회과학이면서, 그 다음에 경험과학이 등등 있는데, 그러면 여기 있는 이제 이 내용이 부동산학에 대한 개념, 자, 부동산학이 뭐냐? 개념 또는 의의를 묻는 건데, 핵심이고요. 부동산학은 중간 내용 다 필요 없이, 결국은 종합, 응용, 사회과학, 여기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항상 공부할 때, 부연 설명된 건 아예 쳐다보지 말고 가장 중요한 뭐 있습니까? 키워드가 뭔가 요것만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그런 정도 좀 보시고요. 학습 전략인데 뭐 나름대로 제가 학습 전략 만들어 봤는데요. 물론 각 개인마다 공부하는 방식이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런데 이 사회과학을 공부하는 방식은요. 뭐 잘 알지만 많이 앉아있다 잘 결국 뭐 있으면 공부를 잘하는 게 아닐까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각각 있는 과목들마다 어떤 목표 점수를 정해놓고 있죠. 결국은 그 점수에 맞춰서 공부하는 효과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현재 보니까 이 원론 과목이 총 40문항이 시험 나올 건데 이걸 다 맞추면 결국 100점 맞추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아마 우리 공부하는 분들 보니까 설마 이 점수를 다 맞출 생각 없을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조금 현명하게 보통 이제 원론 과목 한 75점 이래 맞추거든요. 보통. 그러니까 75점이라면 목표가 75점일 때 결국 뭐 있습니까? 여기에 한 30개 정도 되겠다. 30개. 그럼 이 말은 이론상 뭐 있습니까? 10개는 틀려줘도 관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뭔가 우리 책에 있는 내용을 다 볼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제가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이 원론 과목은 1장, 2장 이런 장별로 구분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항상 각각 있는 1절, 2절, 3절 있으면요. 절별로 공부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하시는데 앞에 있는 1절을 모른다 해서 2절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원론 과목은 항상 각각 있는 절마다 다 구분되어 있다는 거예요. 분리되어 있으니까 공부할 때 내가 선택과 집중 형태로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파트 어렵죠. 어려우면 그건 그냥 빼버리시라는 거예요. 대신에 아는 건 확실하게 내 걸로 갖고 가시라는 겁니다. 자, 일단 이 전략이 되게 중요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 항상 원론 과목 공부하실 때 전체를 다 보지 말고 내가 봤을 때 굉장히 어렵다 생각되는 건 그 자체를 공부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자기 목표 점수를 맞춰서 이 점수를 만들어서 이 점수를 어디에서 커버할 것인가를 잘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자, 일단 그걸 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항상 이제 이건 뭐 제가 공부하는 방식인데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저는 항상 있죠. 이런 비포 용지에다가 이렇게 뭐 각각 있는 책에 있는 순서를 다 적습니다. 그래서 1편 총론, 그 다음에 1장 부동산 개관, 2장 부동산 개념과 분류 해서 1절 부동산 개념, 2절 부동산 분류 이런 걸 딱 적어놓고 있죠. 할 때면 내가 현재 어디를 하고 있냐 이걸 먼저 확인하면서 공부합니다. 그래야만 거기 있는 각각 있는 절마다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키워드가 뭔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형태로 저는 공부하고 있는데 물론 개인들마다 약간 공부에 대한 이 차이는 있겠지만 하여튼 이게 굉장히 사회과학은 효과적인 방법인 것 같아요. 해보니까. 그리고 출제 빈도가 항상 높은 빈도수 높은 걸 우선 먼저 공부하시라는 거예요. 알겠죠? 일단 이런 걸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 다음에 앞에 했던 건데 각 절이 있죠. 절 제목 하나가 하나의 문제화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이건 그냥 넘어갈게요. 그래서 그 절 제목 자체가 무엇을 의미한다를 먼저 보시고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그런 정도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 책이 이제 구성된 걸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책 구성을.
그래서 우리 작년에 제가 보니까요. 작년에 보니까 뭐가 있었는가 하면 우리 이제 시험을 쳤던 분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현대 수험생들은 보통 딱 한 권에 있는 책을 가지고 공부하는 게 일반적이랍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걸 보고 여기 있는 이론서가 좀 두꺼운데 이론적인 내용을 집어넣고 있죠. 그 다음에 우리 원론 과목이 27회부터 시험 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27회부터 35회까지 9개년 연도에서 나왔던 기출문제 다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 한 권 가지고 결국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게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항상 이제 우리 수험생이 공부하시면서 각각 있는 장이 끝나면 거기 있는 과거에 나왔던 기출문제 전부 다 넣어놓고 그 다음에 해설 다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만 계속해서 보시면 아마 다른 문제 보지 않더라도 충분히 우리 여기 있는 여러분 생각했던 그 문제를 이 점수를 맞출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비록 책이 약간 두꺼운데 실제 문제를 빼면 내용은 사실 얼마 안 됩니다. 문제 워낙 많다 보니까 우리 9년도면 총 몇 개입니까? 360 맞죠? 360문제죠. 그죠? 이것만 푸시되어 있죠. 충분하게 점수 맞출 수 있습니다. 하여튼 고려 보시고 책은 그런 형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제가 요걸 갖다 이제 우리 기출 문제하고 핵심 내용을 가지고 있죠. 수업을 갖다 이제 할 건데 짧게는 한 15분, 길게는 한 뭐 30분 정도 이렇게 수업을 해서 각 테마별 아마 제가 나중에 한번 수업을 자료를 한번 만들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시간 나신 거기 있는 그 내용을 가지고 특정 파트 모르면 그것만 가지고 공부하셔도 관계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테마별로 이렇게 할 거예요. 테마별로. 자, 이건 제가 나중에 다시 이제 아마 한 7월부터 이런 이제 수업에서 아마 저기 자료를 올릴 겁니다. 그래서 그때 보시고 내가 모르는 파트에 있으면 그것만 탁탁 보고 정리하시면 될 겁니다. 자, 어쨌든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OT를 끝낼 건데요. OT 핵심은 이겁니다. 어쨌든 열심히 하자는 거예요. 하는데 이 36회 때 뭐 있어요? 무조건 이제 합격하자는 그런 전략인데 방식은 딱 두 개입니다. 딱 세 개 마시면 돼요. 첫 번째, 항상 이 부동산의 원론은 철저하게 각 절별로 공부를 해야 된다. 절별로. 그래서 하는데 특정한 절이 모르면 이건 넘어가시고 그 대신 아는 건 철저히 내 걸로 하자. 요거하고 두 번째 뭐 있습니까? 두 번째는 자기 어떤 목표 점수에 따라 맞추는데 내가 해야 될 거 하지 말할 걸 반드시 구분시켜야 돼. 같은 맥락, 일반화 같은 맥락인데. 그리고 세 번째, 항상 이 책을 보던 문제를 풀던 무조건 키워드 중심으로 공부하시라 하는 거예요. 그래 보시고 같은 맥락인데 지금 하고 있는 부동산학은 결국은 사회과학이다 보니까 항상 비교할 대상이 있으니까 이 비교할 대상이 누구냐? 요것만 아시면 문제 공부하시는데 전혀 어려움 없을 겁니다.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짧게나마 여기 있는 OT를 끝내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